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벌써 수요일이 지났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문제거리로 앞으로 국가의 존재의 유무를 가늠하는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 즉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거리를 계속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인구 비율 자체가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정말 30년 후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 사람들이 살고 존재하겠지만 젊은 생산성을 가진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국가 자체의 국력은 또 쇠퇴하면서 점점 힘든 길을 걸어가겠죠. 결혼을 또 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천차만별 이유가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좀 힘든 길을 간다는 인식이 워낙 많이 있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살던 시기에는 너도 나도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결혼을 하고 당연히 또 아이를 낳고 다 같이 이제 도우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과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시간이 또 지나면서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결혼을 안 하는 형태의 1인 가구들이 많이 있고, 이미 TV에서 방영하는 실제 결혼이나 가족 리얼리티 방영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족 간의 뭐랄까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에 가득한 가족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수의 가족들은 금쪽이나 결혼지옥이나 힘든 가정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미디어 매체의 부정적인 다소 단면적인 사실들이 뭔가 결혼생활과 육아지옥이라는 것이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 거라는 것을 일반화시킬 정도로의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야 하고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프로그램과 썸네일로 청중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까지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깊은 곳을 보는 시청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딩크족은 아니지만 딩크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저의 생각을 풀어서 올린 적이 몇 번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거창할 것도 없이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돈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또 직접적으로 많이 하면서 듣게 되는데, 대부분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나갈 생활비 걱정으로 계속 억지로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대화를 할 때 또 집에서는 아이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힘든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얼굴 안색이나 표정이나 몸 상태를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끔은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고 혼자만의 쉬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다음날 나갈 생활비 걱정으로 직장에서 아무리 부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돈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았던 세대들의 삶을 보면 보통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시고 어머니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살아도 충분히 4명의 평균 숫자의 이 식구들이 먹고 살만한, 또 한 명만 일해서 나오는 급여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급여만 빼고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인간이라면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청년들이나 현재 결혼한 나의 모습을 보면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유를 댄다면 돈과 집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집만 좀 보장이 된다면 아이를 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구조 문제로 보는 모든 탓을 돌리기에는 너무 찌질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국가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만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런 정책들이 생기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 좀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 때 복지 정책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돈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은 더 점진적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점점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IT 쪽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불경기에서 또 다른 이제 산업군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다면 아이를 키워서 같이 고생하는 혼자만의 삶을 살거나 두 부부만의 삶을 살거나 뭐 이런 굉장한 부담이 커지는 것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파이어족을 꿈꾸는 입장에서도 아이를 갖는 것은 또 하나의 꿈을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모로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아이를 가질 거라는 결정을 하고 아이가 덜컥 생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만 한 사람의 딩크족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를 낳지 않는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